긴급 영상. 오늘 제 전 직밴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직장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직밴이야. 동네 밴드, 취미 밴드 합주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밴드 시작한 지는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생존 신고 동네 밴드 직밴하고 있어요. 뭐 이런 영상 별로 재미없잖아요. 좀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저 합주실에 가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 들고 갈 기타를 조금 손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합주실에 가져갔던 기타가 처음에 이 기타를 한참 들고 다녔어요. 기타 소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깨먹었어요. 그 기타를 치다 보면은 이 줄이 잘 이렇게 빠져요. 지금도 안 빠지네. 오늘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텔레의 변신인 유재라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타인데, 이 녀석을 또 한참 들고 다녔어요. 세머 덩컨. 요거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기타에 달려있던 픽업이었어요. 최근에까지 쓰다가 얼마 전부터 또 이 기타를 또 들고 다녔어요. 이제 편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트레몰로 바 이 스프링 이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안쪽에 좀 가려져 있지만은 나무 블록을 잘라가지고 양쪽에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고정 브릿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브릿지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당기면 음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각도가 져지면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참 쓰다가, 자, 요 기타를 오늘부터 좀 써보려고 합니다. 대충 보면 깁슨 레스폴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깁슨 레스폴이 아닙니다. 요거는 버니라는 일본에서 예전에 페르난데스 그 회사에서 80년대 초반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깁슨 레스폴을 그냥 대놓고 베낀 기타입니다. 뭐 헤드 모양부터 끝까지. 근데 어디서 제가 듣기로는 뭐 그 당시에 깁슨과 무슨 뭐 레스폴 도면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그 당시 일본 회사들이 미국 기타들을 정말 대놓고 베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명 로수트, 소송에 휘말린 기타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로스 기타들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물론 카피를 한 건 잘못이죠.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점점 좀 희귀해지는 건 맞습니다. 기타가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프렛이 굉장히 많이 달아 있습니다. 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새 거 같은 프렛이면은 사실 연주하기가 좀 더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뭐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픽업은 원래 있던 픽업 다 빼내버리고 요게 깁슨 버스트버커 픽업으로 바꿨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뭔 짓을 했냐면은 이거를 까버렸어요. 커버로 벗겨버렸습니다. 요거 인두만 있으면 벗길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슈퍼 기타리스트들이 쓰는 레스폴을 잘 보면은 저처럼 요거 벗겨낸 레스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아리까리했어요. 왜냐면 이게 혹시나 하얀색이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검은색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통 프론트 픽업이 보통 어떤 방향으로 달려있는 게 정상이냐면은 이 방향으로 달려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게리 무어 아웃 오브 페이즈. 요걸 뒤집으면은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로 했을 때 두 개의 픽업 소리가 다 날 때는 소리가 페이즈가 서로 뒤집혀요. 근데 사실 서로 뒤집히면 완전 상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색이랑 여기 나오는 음색이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상쇄는 안 되는데 소리가 굉장히 오묘해져요. 사실 제가 중간에 놓고 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요 기타는 우리 게리 무어 형님 기타 중에 지금 커크 해밋이 갖고 있는 그리니 그거 말고, 게리 무어가 스틸가토 블루스라든지 조금 빡센 연주를 했을 때 썼던 기타가 따로 있어요. 스트라이프라는 애칭이 붙은 1959년 오리지널 깁슨 레스폴인데, 게리 무어 형님 돌아가시고 게리 무어 아들 잭 무어가 그 기타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기타 컨셉으로 가보자. 근데 오늘 할 작업은 사실 지금 보시면은 얘만 다르죠. 왜냐면 제가 하나를 아침에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교체할 건데, 왜 교체하냐면은 이게 빈티지 타입의 줄감개.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아요. 튜닝이 자꾸 나가는 건 둘째치고 막 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서 뚝거리면서 튜닝이 그냥 푹 풀러져 버려요. 다 아시겠지만은 이 깁슨 타입의 기타들이 문제가 있죠. 여기 각도 때문에 그냥 여기 3번 줄의 튜닝이 정말
지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튜닝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거꾸로요. 튜닝 올라가 치다 보면 계속 일부러 오조준해서 튜닝을 하고 막 그런, 물론 이것처럼 다 바꾼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주가 계속 되어 온 기타 레스폴들은 그로버 튜닝 팩으로 교체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리모어의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이프, 스틸가토 블루스 그 기타도 그로버로 교체가 돼 있어요. 게리모어 형님의 팬심으로 오늘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빼는 거는 쉽습니다. 드라이버로 뒤에 다 풀어주고요. 자, 얘를 빼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빠져요. 적당한 사이즈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큰 문제가 있어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게 10mm예요. 이 구멍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10mm로. 지금 이게 한 9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구멍을 넓히는 방법은 드릴밖에 없죠. 망했다. 아, 이렇게 레릭이 되는구나. 반강제 레릭. 아, 여기다 테이블 바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아,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얘를 카피를 했냐면 소송을 당할 만도 한 게, 이 그로버라는 거는 미국 회사예요. 깁슨 헤드에 원래 뚫려 있는 나사 구멍이랑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었거든요. 얘도 그 깁슨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나사 구멍도 정확하게 맞아. 별도의 나사 구멍은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요 위에 구멍은 안 써요. 밑에만 있으면 돼요. 이 앞에다가 와셔 하나 대주고, 그리고 저 육각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예. 너무 세게 말고요. 얘도 적당히 이 정도 조이면은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걸 하는구나. 약간 좀 이렇게 됐는데 에이징, 예, 에이지드. 야, 부드럽다. 진작 바꿀걸. 줄감게도 에이징이 필요한가? 3번 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 줄 튜닝 아무리 잘해놔도 이게 치다 보면요, 장력이 일로 몰려요. 얘기 나온 김에 아주 퀵 솔루션 중에 하나죠. 연필을 여기다 좀 홈에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좀 저항을 좀 줄여줘서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타고 넘는 효과가 있다고들 하죠. 팬더 같은 거 보면 여기 롤러 너트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확실히 좋아졌네. 세팅 다 됐고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합주 한번 가보시죠. 원래 합주할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어디서야? 원래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보컬 형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또 작곡가님 자리 있죠 여기.
그런 자리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해. 우선 체크합니다. 빅밴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네 밴드. 저희 목표는 애플 뮤직에 정식으로 음원 올리는 거 한번 도전. 딱에 한경 와봤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기면 되잖아. 그래 이기면 되지. You see the line. First fly. 어쩌고 저쩌고. 한번 더 가요. 오케이. 나는 저는 알아요. 이거 안 쓸 거라는 걸 알아요.